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가장 부동산 이슈는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 이제 14일 날이면 이제 전환 기간이 끝납니다. 오피스들도 전환해야 되는 기간이 끝나는데, 물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전환하지 않을 때 나는 그런 과징금입니까? 이거는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돼가지고, 한 1년 유예 기간을 이제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면 이제 또 받아들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이행금, 과징금이 아니라 강제이행금이에요. 강제이행금은 시가 표준액 10%인데 이 돈이 상당합니다. 돈이 상당하고, 더구나 이제 그게 또 강제이행금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이 되면 이제 건축 대장에 위반 건축물 깍지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금 횟수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한 언론에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해운대 LCD의 숙박시설을 조명을 했습니다. 랜드마크 101층이죠. 101층이 절반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인데, 랜드마크 타워동이 이제 아파트보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비싸죠. 비싸가지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82평방미터, 85층이 지난해 이제 5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그건 이제 두산이버입니다. 두산이버가 실거래 가격이 48억입니다. 48억인데, 이 생숙 레지던스는 56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는 아파트가 원래 20억 정도인데 랜드마크 타워 동안 24개 28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랜드마크 타워 동에 살지 않고 조망을 즐기는 방법은 호텔에 그냥 들어가 투숙하는데, 이 랜드마크 타워 호텔에 들어가려 그러면 같은 평수에 일일 숙박 요금이 8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지던스는 사실은 이제 호텔로 서면서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텔로 등록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등록하면 상관없는데 주거로 쓰면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LCD 레지던스는 일반 호텔과 달리 이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갖추고 상당히 아파트와 별 차이 없이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거죠. 쓰는데 사실은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해서 이제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거실로 쓰면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개선을 하라 이렇게 지금 2년의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줬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수가 문재인 정부가 제도도 9년 만에 2021년 뒤늦게 이제 이걸 규제를 한다 이래가지고 단속 기간을 2년을 유예를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14일 날 끝납니다. 이때까지 이제 숙박을 신고를 하거나 계속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들은 봐주겠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제 8월 기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은 96,000실인데 절반 가까이 47,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했고, 나머지 49,000실은 아직 용도 변경을 안 된 채 불법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레지던스도 561실 중에서 219실, 그다음 부산 초량동 협성 마리나 G7 1028실 중에서 절반인 500실, 이렇게 부산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LCD하고 협성 마리나 그 북항 재개발 단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짓고 있는 거기도 결국은 이렇게 지금 생숙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죠. 지금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상당히 미미하다. 숙박업 신고를 하면 다른 분들이 숙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은 주거를 못하죠. 방을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용도 변경된 곳은 해운대 H스윗 해운대 560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숙박업 신고 없이 그 내실이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합법화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게 송도 오네스트라는 그 생숙도 두 개 실이 이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더더구나 이제 LCD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는 인허가 조건입니다. 인허가 조건이 거기에는 관광 호텔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이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용도 변경의 가장 난점이 이제 그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동강 거리, 뭐 이런, 동강이면 호실 간 거리, 복도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변경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 레지던스는, LCD 레지던스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는데 생숙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뭐, 내년 말까지 이제 그게 연장이 됐는데,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14일, 요번 달 14일로, 요번 주말로 끝이 나지만은 상당히 좀 이건 뭐, 그렇게 용도 변경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구나 LCD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보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되면 이 원상 복구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씩 이제 강제 이행금을 내야 하는데 시가 표준이 10%입니다. 레지던스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2,9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182평방미터가 4,6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 적은 돈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이제 위반 건축물로 딱지가 붙고 시중은행의 담보 관계도 대출 관계도 좀 에러집니다. 에러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심각해지고 기존에 이제 아파트들도 사실은 뭐 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 입주 이후에 지금까지 거래된 LCD 레지던스 거래가가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출 금액이 20억 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금을 신고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반환할 전세 보증금이 LCD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20억 선입니다. 야,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극대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LCD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3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분양할 때 30억에서, LCD 레지던스 205평방제곱미터가, 그 2년 뒤에 2021년 말에 7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평수인데 30억짜리가 지금 2년 뒤에 73억에 거래된 거죠. 그러니까 43억 원의 어떤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이 규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팔고 나온 겁니다. 팔고 나오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은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종부세, 다주택자 중에서도 아무 중과 적용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매매 차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지금 와서 뒤늦게 그렇게 차익을 뭐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뭐 우는 소리를 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뭐 불법 건축물이고 강제 이행금이 나오니까 사실 좀 힘들겠죠. 힘들지만은 그 전에 단타족들한테는 치고 나오는 단타족들한테는 사실은 로또고 꿀이었습니다. 지금 뭐 다 나왔고 그걸 산 사람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고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이 이제 LCD 레지던스. 거기 가격도 지금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면 뭐 계속 그렇게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래 뭐 강제이행금 내고 나는 뭐 그거 지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정부의 어떤 그런 대책도 조금 모르다. 연장해 줄 게 뭐 있습니까? 바로 부과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투기 수요를 좀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내년 말에는 또 어떡합니까? 원래는 뭐 내년도 선거 때문에 총선 때문에 그 내년 1년 유예를 했는데 내년 말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때는 또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숙이 부산에 있는 LCD 생숙이 전국에서 가장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레지던스 이 문제를 과연 끝까지 이렇게 그냥 막 방치만 해둘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정말 그 칼질을 할 것이냐.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